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 지금 넘어섰고요. 장 마감까지 5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원하는 상담을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 라고 지점에 연락이 온다면 그 지점 연락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수 체크한 뒤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지금 강보합권으로 지금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2547포인트대. 상승 지수 자체의 폭을 보자면 1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오후 내내 지금 파란불을 보이다 빨간불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장 후반에 상승권역으로 갔다라는 부분이 고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좀 체크를 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흐름은 좋았습니다. 2557포인트 고점 찍고 이내 하락했습니다. 하락 이후에 저점은 25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보합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은 1,415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에서 오늘 강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 팝니다. 외국인 어제까지 열심히 사다가 오늘 1,161억 원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도 나오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대다수가 전기 전자 업종에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65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는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 더 올라갑니다. 698.82포인트, 700선까지 단 1.2포인트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7자 앞에 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98포인트 오늘의 고점 부근이었고요.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쭉 빠지면서 696포인트까지 약보합 내려왔다가 조금 전 시간대에 치고 올라가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등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확실히 됐다라는 부분은 지금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1,631억 원 매수 물량 더 늘렸습니다. 기관 423억 원 팔고요. 외국인은 929억 원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은 1113원 60전, 한 80전 정도 하락합니다. 소폭 하락하는 그야말로 약보합권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신라젠, 삼성생명, CMG제약, 셀트리온, 한미약품 대다수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고 삼성생명이 또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신라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장 뜨거운 핫한 감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라젠 오늘 고점 무려 84,200원입니다. 현재도 6%가 넘게 급등하면서 81,600원인데 이 52주 신저가가 10,000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거의 9배 정도가 지금 올라온 신라젠 주식인데 최근에도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상 3상에서 목표로 하는 환자 수를 30%까지 모집하면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신라젠입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 역시 신고가 경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배당 확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3년 동안 29조 원에 달하는 주주 친화 정책, 배당금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으로는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밖에, 영업이익이 더해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영업이익도 있지만 이렇게 배당금으로 나오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에 확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생명 오늘도 상승합니다. CMG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G제약 지금 거의 상한가 부근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미국 임상실험 허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마찬가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요.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1.62%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18만 원대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박스터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도 저점 찍고 계속해서 반등하면서 오늘 50만 원 또 터치를 합니다. 50만 8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요. 51만 8천 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에페글레니타이드
이름도 어렵네요. 임상 3상 진행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바로 급등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6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위 종목 LG생활건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원산업, 고려개발, 화진 올라와 있습니다. LG생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태극제약 인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극제약 인수 소식에 120만 원 부근까지 장중에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2.79%나 올라가고 있는데요. 태극제약의 지분 80%를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446억 원의 인수 계약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태극제약은 기미 주근깨 등의 색소 침착과 관련된 외형 연고제 제품 개발력을 보유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시너지가 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 이 두 종목이 지금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이끌 종목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영업이익 두 종목 다 최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하락 계속 머무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동원산업입니다. 3분기 호실적 나왔고요. 지금 상한가는 아니고요. 지금 37만 6천 원 부근까지 장 초반에는 상한가 부근이네요. 이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가 현재도 8%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보다 6.67% 정도 올라가다가 8%대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윗꼬리 달고 좀 빠져내려온 모습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려개발 역시 호실적으로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고려개발 살펴보면 현재 10%대 상승입니다. 장중에는 20%가 넘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실적 시즌에 실적 잘 나오니 잘 달립니다. 화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진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단 급등하다가 지금 하락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주 한 주당 한 주 배정하는 1:1 무상증자 결정했다고 전날 장 마감하면서 공시된 바가 있습니다. 2시 48분 지금 막 지났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도주와 가치 투자 매매 전략 허정원.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자, 오늘 저녁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종목상담 문자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 종목 상담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금요일 장 마감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 이재모 팀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허정원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모 팀장의 종목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나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나텍은 그 스마트폰에 주로 이제 카메라 모듈 쪽 부품으로 많이 들어가는 AF라고 하는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칩을 전체 매출의 약 90%을 차지하면서 주력 매출로 생산, 공급하는 반도체 패니스 업체다 말씀을 드렸고, 동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한국거래소 주관하는 미래성장산업 기업 IR이 있어가지고 제가 IR 현장에 다녀왔는데, 그 IR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 몇 가지 좀 업데이트 좀 해드린다고 말씀드리보면, 일단 AF와 관련돼서는 현재 지금 2017년 3분기 들어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중국 시장 내에서 보았을 때 약 80% 정도로 지난 전분기 한 75% 대비 5% 이상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다. 이 이야기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10대 중에 8대는 동아나텍의 AF가 공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햅틱 솔루션과 관련돼서는 LG전자의 V30에 지금 탑재가 되면서 어느 정도 그 글로벌 업체, 스마트폰 업체들 플래그십 모델에서 일단은 그 레퍼런스를 좀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V30에 들어갔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동아나텍 입장에서는 이제 LG전자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화웨이나 오포, 비보와 같은 스마트폰 세트 업체로부터 프로모션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출시할 비보 제품이나 내년도 상반기 출시할 화웨이 제품에 이 햅틱과 관련된 솔루션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추측을 좀 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DC&DC 컨버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의 BOE 같은 경우 6세대에서 처음으로 AM OLED와 관련된 패널을 생산을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동아나텍 같은 경우는 바로 이 DC&DC 컨버터를 이 중국에 있는 BOE 업체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작년에 제품 테스트 완료까지 된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에버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역시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에게 이 DC&DC 컨버터를 지금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업체들의 패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 부품들도 역시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아무래도 2018년 들어서는 매출에 대한 제품이 좀 다각화되면서 큰 폭의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주식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분기, 2분기보다는 소폭 좀 상회하는 어느 정도 안정된 실적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29억 원 정도 나왔는데 약간 소폭 상회하는 30억 이상 정도를 좀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일단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대략 한 9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연간 제가 추정하고 있는 실적 한 영업이익 기준 한 150억에서 120억 정도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방 시장으로 이 합성 피어 공급하는 거에서 이 화장품 퍼프 쪽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으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데, 일단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소량으로 지금 테스트 정도 물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에 좀 표시를 하거나 조금 그 외부적으로 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매출량이 미비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좀 대폭적으로 큰 매출이 나거나 큰 수주를 좀 받게 된다 했을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알리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의료정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국내 대형 병원급 기준으로 1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어제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이 하나 있는데,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좀 이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의 국립 아동병원 쪽으로 병원정보 솔루션과 관련된 것을 수출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왔고, 금액으로 보았을 때 약 한 30억 원 정도의 지금 수출 규모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도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는 태국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몽골과 같은 중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수출을 좀 많이 이루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미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 1위를 달리고 있고, 원격 솔루션이나 이 의료정보 솔루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수출을 많이 해외로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외형적으로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현재 지금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 그룹사들과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삼성 그룹사와 어떤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 또는 최고의 의료정보 솔루션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는 전기차 섹터와 관련돼서 배터리를 생산할 때 2차 전지 쪽 배터리 생산할 때 전극 공정 과정의 장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기차 섹터 내에 몇 가지 좀 크게는 좀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테슬라 모델 3와 관련된 생산 지연 소식인데, 이미 시장에 그 모델 3와 관련된 생산 소식에 대한 어떤 이슈들은 이미 다 시장에 좀 나와 있는 이슈들이었고, 어제 그 미국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금 주주 서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생산이 약간 차질되고 있다. 생산 차질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대량 생산에 있어서 가지고 아직까지는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전기차 섹터 내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업종들이 좀 하락이 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악재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 어제 언론보도 통해 역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지금 배터리와 관련된 업체들 국내 3사라고 할 수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모범 기준 인증 역시 이번에 또 탈락을 한 결과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지금까지는 아직 탈락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 뭐 큰 그런 흐름에서는 지금 같은 맥락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회차가 지금 진행될수록 통과될 가능성을 더 좀 열어두고 있는 상황들인데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와 관련된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PNT 같은 경우도 지금 13,200원 정도까지 오늘 장중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역시 지금 이런 맥락 때문에 같은 흐름 나타내고 있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는 아니고 지금 섹터나 산업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지금 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PNT는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SN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T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과 그리고 2017년 들어서는 OLED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공급하면서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신규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래도 큰 폭의 외형과 이익 성장 그리고 어떤 고객 그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좀 강도 높은 어떤 외형 성장이 이룰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SNT 같은 경우는 다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들이 주가 흐름이 괜찮은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시화되면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좀 빠르게 주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NT까지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허정원 팀장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이십니다. 예, 그래서 첫 시간에 저희가 항상 여쭤보는 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종목 추천을 해주시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는데, 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종목 추천을 해주십니까? 네, 보통 이제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가치주를 이제 중심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짧은 단타 위주로 하시는데, 저는 가치주를 중심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종목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모 팀장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하신데, 네. 두 분이 오늘 잘 만나시는 것 같고요. 그럼 허정원 팀장의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첫 번째 종목 하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입니다. 예. 네, 대한광통신의 경우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오는 이제 내년 18년 2월 평창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때 KT가 5G 시장 통신망을 국제 표준화 통신망으로 이제 대표 세계 최초 시범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대한광통신의 경우 내수 시장으로 한국전력, KT, SKT, LG U+를 중심으로 강한 시장 확대를 하고 있고, 최근 아시아까지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5G에 대한 수혜주로 대한광통신은 앞으로도 매력적인 지금 종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121선 지지를 하면서 61선 밑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 6%까지 상승을 했다가 잠깐 지금 4%까지 또 하락한 모습입니다. 대한광통신의 경우 61선을 돌파를 하면서
4,500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천천히 매수를 해 가신다면 괜찮은 수익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KB금융입니다. 네. KB금융 같은 경우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지난 하락세에 이어 예정된 이제 12월 미국 장기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 3분기 기대 실적에 충분한 후실적을 냈습니다. 네, 보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네. 예, 예.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때 3분기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50% 성장에도 불구하고 KB금융 같은 경우 강한 배당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2월에 배당주의 관심 또한 중요한 시점에서 KB금융은 현재 가격에서 아주 매력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정도 잡고 지금부터 배당을 생각하시면서 모아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 보겠습니다. 네. 웅진에너지는 태양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많은 전문가들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계신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월봉을 보면 장기간 꾸준한 횡보를 해왔고 일봉상에서 최근 미국 쉐이프 가드로 인한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현재 7,790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단결정 웨이퍼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선 현재 태양광 에너지를 전 세계 독일을 제치고 1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중국 내수 시장만으로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50%라고 합니다. 하여 나머지 50%의 정도를 수입을 해야 하는데 그중 48%가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폴리실리콘 이외에 다결정 웨이퍼를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다결정 웨이퍼가 아닌 단결정 웨이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결정 웨이퍼가 다결정 웨이퍼보다 더 적은 면적으로 고효율의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48%의 수입을 나타내는 한국에서 단결정 웨이퍼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웅진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790원에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으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아주 좋은 수익률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 오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로 꾸준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9만원까지 상승 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4,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예정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10만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4천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하나입니다. 네. 12월 20대 국회에서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예. 지주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하나그룹 같은 경우 하나케미컬과 하나생명이 상분기 호실적을 나타낸 가운데 현재 하나그룹의 기본적인 펀더멘털만 보더라도 아주 양호한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 올해 4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45,000원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3분기의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아직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매수 방향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는 52,000원, 중장기적으로는 6만원 이상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까지 들어봤고요. 고객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힘드시죠? 네. 예, 더 편해질 날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종목 상담을 한번 이어가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2484번님의 문자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 71,000원에 전망 부탁드립니다. 매도 시점입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재모 팀장님 어때요? 매도 시점이에요? 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좀 소폭 약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 시점은 아니고 좀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고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전망을 말씀드려보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그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전방 시장이 호조이기 때문에 실적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기대치나 눈높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좀 미치지 못하는 소폭 하회하는 실적이 오늘 좀 공시가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약간 고점을 이룬 다음에 떨어졌던 부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다시 주가는 이제 반등할 것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71,000원 가격 대비 지금 소폭 좀 상승할 수 있는 한 8만원 정도까지 가격대로 봤을 때는 한 8만원대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매물대에서 저항이 좀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만원 정도의 좀 주가를 좀 목표 자가로 잡아두시고 가져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만원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5604번님의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크로바이텍 4,700원에 비중 30% 향후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허정원 팀장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크로바이텍이라는 종목 향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 우선 17년 8월 30일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상한가 고점을 기준으로 꾸준히 횡보 후에 최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상한가의 고점인 4,250원, 이 기준까지 충분히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중을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상한가 미친 4,200원 밑으로 분할 매수를 해 가시면서 횡보한 구간에서 동시에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요. 현재 가격인 4,700원은 조금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평단가가 좀 저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았겠다, 만약에 이 종목으로 가신다면,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정원 팀장의 상담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모 팀장의 5종목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LED와 관련된 디스플레이 장비하고 스몰캡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아트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중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 에버디스플레이와 120억 원 정도의 장비 수주를 했다 이렇게 공시를 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3, 4분기 정도 합계 수주 지금 나온 것으로 보니까 대략 한 82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고, 현재 그 3분기에 지금 그 분기 초반에 수주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수주받은 물량들과 함께 이번 3분기에 아무래도 실적 반영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지금 에버디스플레이에 지금 장비 수주한 것은 아무래도 플렉서블 OLED와 관련된 PI 이제 컬링 장비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아트론이 그 플렉서블 OLED와 관련된 장비 수주가 이제 향후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아트론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고 중국에 있는 한 6개에서 8개 정도 업체에 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수주 나온 것을 배경으로 보았을 때 향후 2018년까지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는 굉장히 수주가 지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기대치가 굉장히 좀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신규로 공급하는 장비가 이번에 수주 나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규 장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수주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굉장히 높은 실적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장비 수주 금액이 나왔는데, 일단 이번 주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금 나온 수주 금액이 약 202억 원 정도입니다. 전부 지금 나온 것들이 유기물 증착 장비와 관련된 장비 수주가 나왔는데, 일단 금액이 일단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삼성 디스플레이로 지금 거래를 지금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선익시스템의 어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캐논 도끼사라는 이 업체와 함께 삼성이 그동안에 장비를 많이 지금 발주를 넣어 주었었는데, 이번에 선익시스템 장비에 지금 발주를 넣어 준 것은 일단은 연구 개발용이라고 보이지만 향후 이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 평가가 끝났을 때는 선익시스템으로부터 대규모 발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유기물 증착 장비에서 일본 캐논 도끼가 1위고 2위는 선익시스템이다. 이런 이미지에서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충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행 시스템이 지금 오늘 이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3분기 영업 실적에 대해서 공정 공시를 좀 했습니다. 3분기 영업 실적은 매출액은 619억에 영업이익 87억 원, 당기순이익 80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하회하는 흐름 나왔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작년까지는 좀 선상차손 반영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관련된 사업부는 태양광 관련된 과거 2008년도에 중국 시장에서 태양광 붐이 일어날 때 장비를 많이 공급했던 점이 있었는데 이 장비를 공급하고 돈을 받지 못했던 점 이런 점들을 어느 정도 대손 상가비, 대손 차손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작년까지는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익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소폭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굉장히 잘 나온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고 실적 발표된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발표 전 이후에는 하락을 했지만 이번 주 월요일 약간의 반등 흐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다시 한번 소폭 하회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 어느 정도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것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11월 정도 이번 달 말이 되었을 때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아무래도 장비 발주가 나올 것을 예상을 좀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확실한 고객사가 있기 때문에 장비 발주와 함께 수주가 증가되고 아마 2018년도 전망은 아무래도 훨씬 더 올해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밸류에이션적으로 역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 주가 2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DRT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T는 엑스레이 디텍터와 관련된 직접 방식과 간접 방식을 동시에 영위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규 사업으로 여성 유방 촬영용 엑스레이라고 하는 맘모그라피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DRT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업종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크게 이슈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경쟁사 중에 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언스 같은 경우 3분기 약간의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재 엑스레이와 관련된 디텍터 시장은 약간의 좀 호황을 좀 이루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올 연말까지는 큰 흐름 어떤 주가 흐름도 그렇지만 회사의 어떤 실적의 흐름에서 변동성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좀 내실을 다지는 측면, 영업망을 확충하는 전략을 좀 가면서 2018년부터는 큰 폭으로 지금 외형 성장과 이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DR텍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하락 행보, 그러니까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지금 2018년 예상 실적에 비하면 PER 6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거래되고 동종 업종들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ER 약 20배에서 많을 때는 30배까지 거래받고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세코닉스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 그리고 자동차 모듈 쪽으로 많이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성장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자동차 쪽 부품을 공급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모멘텀이고 성장성을 좀 두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언론 보도에서 몇 가지 지금 독일 업체들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이슈들이나 관심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독일 업체들이나 또는 유럽 업체들과 거래선이 확보되는 그 순간부터 좀 가시화되면은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 또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지금보다는 내년 초에 더 빠르게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최근에 주가 흐름은 거래량도 많이 말라 있고 주가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가격대가 단기 바닥권이고 좋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코닉스 오늘도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 괜찮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3,000원 정도 전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래도 매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정원 팀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번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다음 종목은 한라입니다. 네. 한라는 분양 사업, 이제 토지 사업, 주택 사업을 기반으로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을 합한 양보다 내년 2018년에는 97%의 증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사업 부분으로 내년 신공항 건설권과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이제 주택 공급에 따른 큰 수혜를 볼 종목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월봉상 꾸준한 횡보를 하고 현재 차트상 아주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5일선 위에 지금 현재 안착하였으며 5일선을 따라서 꾸준히 조금씩 매집을 하고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를 시도하신다면 괜찮은 수익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예, 다음은 LG U+입니다. 네. LG U+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이동통신 사업에서 괜찮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 비용을 컨트롤하면서 실적 시즌으로 주가가 이제 전망이 낙관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4분기 아이폰 X 출하 정상화 그리고 강한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아이폰 수요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3분기 광학 솔루션 매출이 1조 원의 63%를 넘어섰습니다. 네, 매수 추천가는 17만 5천 원으로 현재 17만 4천 원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부터 매수를 하신다면 목표가는 18만 9천 원까지 잡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괜찮은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S1입니다. S1은 현재 4%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9만 1천 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S1 같은 경우 네, 3분기 수익선을 이제 개선을 하면서 매출액이 4,857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평택, 베트남, 공장 등 관계 사양을 했고 비관계사와의 매출도 확대 중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는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이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위아 같은 경우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함께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대위아는 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매수 추천가는 6만 4천 원 부근부터 매수를 천천히 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1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질문을 제가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좀 긴장하셔서 짧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GU 플러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근데 주가는 사실 최근에 좀 답보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지수에도 지금 지금 제외가 됐고요. 네. 여러 가지 호재만 있는 게 아니라 악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U 플러스 현재 가격대는 매력적인 구간인지 그리고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하는 게 좀 사실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차트상 13,300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LG U 플러스 일봉이요. 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 13,300원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17,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야 합니다. 네. 얼마나 시간은 보고 계신 거예요? 내년 하반기까지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이 종목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단기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시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확보하고 들어오시는 투자자분들한테 좀 성향이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들이 대체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는데요. 네. LG U 플러스 또한 같은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1 하나 또 여쭤봐야 되는 게 S1 같은 경우에 사실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주가들이 좀 9만 원대 초반 8만 원대 딛고 일어선 걸로 보이는데 네. 전고점이 10만 7천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 S1은 제가 9만 1,500원에 매수 추천을 드리고 목표가는 10만 5천 원까지 잡았는데 네. S1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 오늘 장을 했다면 오늘 장에서 6% 상승해서 아마 매도를 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전 전고점인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금융권과 에너지, 화학
쪽에 섹터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위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시청자분들 대신에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사실 자동차 3인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최악은 피했다라는 부분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고, 한중 관계도 개선이 된다 이거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그룹사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갈 건 자명해 보이는데, 이 말이 맞다면, 앞에 전제가 맞다면, 네. 현대위아 근데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상승 패턴이 나올 때까지? 현대위아는 지금 이미 하락세를 겪고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패턴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네. 64,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격인 65,500원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크게 10만 원까지 목표를 갖고 간다면 지금 가격에서 천천히 매집해 가시는 것이 매력적인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라부터 현대위아까지 한 번 더 리뷰를 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저희가 이어가 가볼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은데요. 먼저 3109번님께서 JYP 엔터 12,000원의 비중 50%입니다. 사자마자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사실 뭐 최근에 트와이스가 Like이라는 앨범을 들고 지금 나와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긴 한데 주가는 또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트와이스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예. 일단 사자마자 떨어진다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일에 이제 컴백했다고 했는데 그때 가격대가 한 12,000원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소멸되면서 이제 주가랑은 뭐 언제 선반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고점을 이룬 12,450원이 지금 고점을 이룬 자리고 30일 컴백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조금 재료 소멸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보았을 때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시가총액 한 4천억 기준인데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주가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기업의 어떤 가치도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그 최근에 뭐 사드니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엔터주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는데 불구하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괜찮았었고, 이 트와이스라고는 이 대표 그룹이 아무래도 이 기업의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모두 반영되면서 좀 올라왔던 것들이고, 이제 그 12,000원 가격대 대비 지금 소폭 하회한 수준이신데,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20일 이동평균선 정도 만약에 그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는 어떤 그 좋은 추세 흐름이 꺾이는 흐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것을 일단 의견을 드리겠고, 20일 이동평균에서 반등 흐름 나온다고 보았을 때는 실적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내년도 전망도 이제 사드 이런 이슈들도 완화되는 분위기 있기 때문에 엔터주에 관련된 투자 심리 회복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사실 끌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20일 이동평균선 잘 지켜보자라고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72번님께서 ISC 오늘 많이 빠지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12%가 넘게 지금 빠지면서 오늘 저점 부근에서 19,000원 초반대에서 움직입니다. ISC 종목 허정원 팀장님 어떻게 매수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 종목? 네. ISC 같은 경우 오늘 크게 하락한 이유가 공시가 떴습니다. 잠정 실적 정정으로 이제 공시가 떴는데 ISC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적게 잡아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정정 공시가 났지만 ISC의 기본적인 실적이 크게 IS 실적이 크게 달라진 상황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을 봤을 때 ISC는 이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담는 것도 괜찮긴 한데 너무 많이보다는 좀 비중은 적게 한 5%? 이 정도? 기존에 갖고 있는 비중에서 20% 정도 담아주시고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비중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정정 공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하죠. 2085번님께서 다우기술 19,400원의 비중은 25%. 향후 전략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이재모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흐름보다는 주가 최근 흐름에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일단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그 실적 자체에 대한 어떤 펀더멘털에 대한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들이
전자지급결제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다 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돈은 잘 범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떤 큰 성장성, 안정성보다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 측면에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이지 펀더멘털 측면,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싼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들이었고, 지금 주가 자체가 9월 26일 정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서 약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도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벌써 금요일장 장 마감까지 3분 4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예상체결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2554.12포인트, 2550선 다시 안착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좀 긍정적으로 오늘 흐름들 그래프도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코스피 오늘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557포인트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하락 반전했고요. 2540선대까지 정오 이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꾸준히 우상향 하는데 각도도 괜찮고요. 모양도 괜찮습니다. 전고점 부근 2557포인트 부근까지, 오늘 고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강보합보다도 더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볼 텐데요. 기관이 매수 물량을 더 늘렸네요. 기관 보니까 2217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는데요. 금융투자 쪽에서 3566억 원이나 삽니다. 그리고 매도하던 투신도 301억 원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있긴 한데 소폭입니다. 197억 원 매도 정도입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 내내 사다가 오늘 팝니다. 1296억 원 매도하고요. 개인도 1321억 원 매도하지만 지수는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여전히 하락합니다. 1.4%. 외국인 매도 집중되면서 280만 원은 그래도 회복을 해내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1%까지 상승폭 늘리면서 84,400원대입니다. 오늘 81,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대차도 지금 16만 원 위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LG화학은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 소폭 숨고르기 합니다. 41만 4천원대 움직이고요.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네이버, 포스코, 삼성물산, 삼성생명, 현대모비스까지 5종목 모두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포스코, 삼성물산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삼성생명과 현대모비스는 지금 1.49, 1.69% 각각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700포인트 드디어 찍었습니다. 7자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700.96포인트,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코스피 지수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 그간 많이 소외되어 있고 눌려 있었는데 오늘 잘 가네요. 700포인트 넘어섰습니다. 일종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보다 급격하게 1시 이후로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대로 끝나면 모양 좋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700포인트 찍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은 개인의 힘입니다. 개인이 1463억 원이나 강하게 매수합니다. 기관이 매도 물량을 좀 줄였네요. 268억 원까지 매도 물량 줄였고요. 외국인도 912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이 세 주체, 주요 주체는 오히려 모두 매수로 전환하면서 66, 44, 7억 원씩 각각 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부터 로엔까지 모든 종목 상승합니다. 하락 종목이 모두 상승 전환했고요. CJENM도 보시다시피 1%의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로엔 4.29%, 대장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모두 올라가고요. 신라제는 오늘 계속해서 6%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코미파 올라가는데 특히나 메디톡스와 휴젤, 보톡스 관련주들 눌려 있다가 오늘 올라갑니다. 메디톡스가 6%가 넘게 상승하고요. 이 장에서 SK머티리얼즈만 소폭 지금 1.8%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끝나는 모습들, 금요일장 기분 좋게 끝나는 모습 연출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이재모 팀장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코스피 시장마다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고, 삼성전자나 대규모 대기업들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있는 기업들 주가 상승이 지금 좋았었고, 그것이 지수가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국내 어떤 지수 자체, 증시의 흐름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지금 700선을 좀 돌파했는데 2015년도 제약 바이오 업종이 좋으면서 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거의 근 한 2년 만에 지금 700선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역시 코스닥 시장의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 좋았지만 대부분 상승했던 종목들 잘 보시면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업종들이 매우 강한 상승을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와 관련된, 제약과 관련된 업종들이 약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코스닥 어떤 시장이 좋은 분이 나타나려고 하려면 결국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시장을 좀 주도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코스닥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에 있어가지고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금을 코스닥으로 좀 집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런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코스닥 시장으로는 그동안은 소외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큰 손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지수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다. 그리고 상승폭 장 후반에 늘렸습니다. 2597.97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 잘 올라갔고요.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701.13포인트, 종가 기준으로 700포인트 오랜만에 보고요. 고점 마감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60전 하락했네요. 소폭 하락하면서 1113원 80전에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양시장 여기까지 확인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SK하이닉스 61%까지 수익률 늘립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삼성 SDS 52.2% 수익이고요.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화승엔터프라이즈 33.9% 수익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SKC 코오롱PI 16.4%의 수익입니다. 전화 연결을 통해서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로 갑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SKC 코오롱PI 지금 수익률이 16.4% 정도 되고요. 최근에 좀 숨고르기 그리고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이제 조정의 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펀더멘탈 자체를 보자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지금 마켓 쉐어링이 한 30% 정도 되고 기타 업체 한 50%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을 시에는 한 19년도에는 또 570억 원 수준의 또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 투자 포인트로 보자면은 LCD에서 OLED에서 플렉시브 OLED로 이제 접히는 유기 액정 디스플레이로 가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그 플렉시브 OLED에 들어가는 즉 갤럭시 엣지라든지 약간 이제 커브드 글라스에 들어가는 거기에 필름이 들어가는 게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그 후속작들이 채택이 많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 동사의 PI 필름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35,000원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3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8,000원 정도만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한 44,000원까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SKC 코오롱PI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금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다음 주에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다음 주 일정들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큰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 이재문 팀장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다음 주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대거 실적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빠른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 다음 주도 역시 영업 실적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그 분기단 실적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실적으로 결국 실적 펀더멘털에 큰 변화 없는데 주가만 굉장히 많이 최근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 기업에 대한 가치, 본업 가치는 전혀 사실 변화 없는데 어떤 수급 요인, 시장 이슈로 인해서 주가만 지금 많이 떨어진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분명히 호실적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분기 보고서까지 좀 검토를 하신다고 보았을 때는 수주 잔고, 그 다음에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고 향후 전망도 매우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 눈치를 좀 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보니까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에도 왔었다. 결국에 이런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코스닥에 있는 실적 펀더멘털 변화 없는 낙폭 과대주를 좀 매수해보는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팀장님도, 허정원 팀장님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다음 주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네, 다음 주는 현재 분기 실적 발표를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3분기 호실적이 난 기업들을 이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12월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금융 섹터와 에너지 화학 분야, 그리고 이제 배당주에도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새로 좀 구성을 하시면서 조금 더 이제 호실적인 기업들을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그럼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씩 들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재문 팀장님 어떤 종목 보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오늘 선익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일단 대본 준비하면서 보니까 공시가 이제 장중에도 벌써 4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급등을 해가지고 약간 가격적으로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상장 초기 33,000원 정도의 장거래 개시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지금 사실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수급적인 요인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우려는 있지만, 일단 선익 시스템을 다음 주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25,000원 정도 매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를 제가 한 4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25,000원 정도가 PER 기준 5배 정도 수준이었고, 아마 그 42,000원 정도가 PER 15배에서 약간 할인된 12배 정도, 13배 정도 되는 아마 주가 흐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25,000원, 목표 주가를 42,000원 좀 제시를 좀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33,000원 부분이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 상장 초기, 그러니까 비상장일 때 지금 기관들이 많이 받아갔던 확약 물량들이 아직 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기관들 입장에서도 본전 가격이 왔기 때문에 대량 매도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약간 이제 불안한 측면은 있지만, 이 선익 시스템이 지금 공시 나오는 부분들, 고객사 다변화되는 점, 그리고 향후 대규모 수주를 좀 보았을 때 적정 주가는 42,000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수주, 나올 매물들, 소위 말하는 오버행 이슈는 있지만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결국 목표 주가 도달 가능하다, 그렇게 보았을 때 선익 시스템이 지금 다음 주 흐름 지켜보고 목표 주가 42,000원까지 강력하게 홀딩할 필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들어봤고요. 자, 이제 허정원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 보라고 하실지 좀 한 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웅진에너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웅진에너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테마로도 엮여 있는데요. 단결정 웨이퍼를 갖고 있는 웅진에너지가 IR 부서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유일하게 단결정 웨이퍼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웅진에너지에 관한 리포트를 보시면 웅진에너지에 관한 재무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차트상으로도 아주 매력적이고 앞으로 태양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웅진에너지를 지금의 가격에서 모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웅진 에너지를 지금 시점에서 좀 모아가지고 지금 가격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진 에너지 그리고 이재모 팀장의 선익 시스템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하나금융투자증권 설릉금융센터 허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